첫 번째 달려보죠. 예, 자전거 타면서 휙입니다. 첫 시작부터 정말 확 끌어오르게 하는 아이템인데요. 자, 사방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셨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저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온 남자 끌지 않고 지금 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오른손에 봉지가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인도 쪽 타고서 쓰레기 모아놓은 곳에 툭 던지고 갑니다. 하하, 예, 바로 비닐봉지에는 쓰레기 한가득. 쓰레기 봉투도 아니고 그냥 봉투에 쓰레기 담아놓고 이거 네가 치워 하듯이 저렇게 푹 던지고 갑니다. 진짜 제가 진상들 많이 봤지만 이 인간 너무 뻔뻔해요. 일말의 양심 같은 게 없어, 아예 그냥. 그러니까 저게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무언가 그냥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서 쓱 버리고 간 건데요. 어제 인천 연수구 옥년동의 한 건물 앞 쓰레기 배출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제보자는 건물 관리인이신데요. 쓰레기 투기가 워낙 이 주변에 좀 잦아서 CCTV를 설치하고 수시로 확인했다고 하는데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저렇게 또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는 건데요. 문제는 예. 버린 내용물이 뭐냐면 먹고 남은 마라탕입니다. 먹고 남은 마라탕을 비닐에 그냥 고이 넣어서 세상에. 그대로 저기다 툭 버리고 간 거죠. 근데 버릴 때 이걸 누가 뭐라고 할지 생각을 못 했나 봐요. 배달받을 때부터 했던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담긴 영수증까지 지금 나오네요. 다 들려 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 왈 아직 그대로 놔뒀으니까 버린 사람이 직접 가져가라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제보자께서는 저거 툭 던지고 간 저 사람의 실명까지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지만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그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편의점 난리법석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치우라고! 진짜 미쳤는데, 나이가 어디요, 성인이면. 그렇게 빨리 치우라고! 여자라고. 여자한테 치우라고! 니가 이걸 몸부를 치워야 될 거야! 아니야, 소문이 아이, 똑바로 지금. 알아보세요. 하고 가느라고. 그래서 안 자요. 자, 양 변호사님, 저게 대체 무슨 상황인 겁니까? 지금 한 여성이 저 편의점에서 저 정도면 뭐 행패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행패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성이었군요. 거의 뭐 업무방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기서 그치질 않고 뭐 다른 사람 휴대전화 뒤에 요즘 비상금 이렇게 휴대전화에 꽂아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5만 원 싹 빼가기로 하면 또 길에서 뭐 친구를 폭행하기도 하고 차량 처리도 시도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카드를 이용해서 한 수백만 원 정도 쓴 혐의까지 다 받고 있는 18살 여성입니다. 학교는 중퇴해서 다니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18살이라 지금 형법이 적용이 되지만 처벌은 소녀법으로 아이고. 받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소년원에 송치해서 가장 무거운 사실 이제 일반 범죄라면 실형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시포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폭행에 절도에 그런데 18살에 낭낭 18세라더니 저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거? 네, 뭐 학교 밖 비핵 청소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병적으로 보자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품행 장애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폭행에 절도에 차량 토리에 저렇게 이제 사회에서 굉장히 또 불만이 많고 뭐 이런 식인데 본인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처벌이든 치료든 좀 시급하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인터넷으로 말이죠. 신발을 구매하셨는데 엉뚱한 걸 배송받았다는 겁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스니커즈를 주문해서 배송받았는데 열어봤더니 슬리퍼가 있어요. 그런데 새 것도 아니야. 군데군데 저렇게 까맣게 오염까지 돼. 자, 뒤집어 볼까요, 한번? 뒤집어 봤더니 야, 이거 밑바닥이 그냥 새까매. 얼마나 신었던 건지 그냥 달아가지고 무늬도 좀 지워져 있어. 자, 제가 이 제보를 직접 봤는데요. 미사일 배송 거기서 보낸 거던데 완전히 다른 물건이 온 것도 황당한데 어떻게 저렇게 한참 신어가지고 그냥 더러워진 게 왔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분명히 스니커즈를 구매했는데 헌 슬리퍼가 온 겁니다. 물론 제보자가 처음부터 완전 새 상품을 구매한 건 아니긴 합니다. 그 반품되었지만 상태가 최상인 신발을 구매를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포장만 뜯은 거의 새 맞아요. 상품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런데 막상 배송된 걸 보니까
일단 신발 상자 자체는 구매한 브랜드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전혀 다른 브랜드의 저런 헌 슬리퍼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곧장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서는 뭐 포인트 10,000원 줄 테니까 반품하고 뭐 돈 합쳐서 새 거 사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그 스니커즈 가격이 2배 이상으로 뛰어버린 겁니다. 어허. 그 와중에 또 그 2배 이상 뛴 것도요 품절이 됐습니다. 결국 10,000포인트 받긴 했지만 원하던 신발은 사지 못한 상태고요. 이 제보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아, 미사일 배송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쭈뼛쭈뼛 귀요미들입니다. 자, 한 지구대에 말이죠. 귀여운 손님들이 찾아왔다는 건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구대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팔만 동동 구르는 저 아이들 좀 보세요. 한참 망설이다 문 열고 들어왔어. 자, 바닥에다가 웬 쇼핑백을 저렇게 떡 내려놓더니 바로 나가려고 하니까 야야야 얘들아, 니들 이거 뭐야? 자, 내용물을 봤더니 경찰 아저씨들한테 쓴 편지와 선물이 한가득. 아, 부끄러워라. 아유, 몰라 막 민망한 듯 저렇게 막 춤을 춰요. 자, 기특한 그 마음에 대한 보답으로 순찰차도 구경시켜주고, 자, 사진도 찍어주는 찍어주는데요. 아유, 저 집에 가면서 너무 좋아해서 폴짝폴짝 뛰네요, 진짜. 아, 양 변호사님,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진짜 짜증나는 일이 있었는데, 야, 이 영상 보고서 정말 뭐랄까요? 아, 힐링이 되더라니까요, 진짜. 그러게요. 이 사건 발생 시간에 늘 주로 나쁜 소식을 전해드려서 저희도 죄송한데 괜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경찰 지구대에 저렇게 두 아이들이 찾아와서 밖에서 쇼핑백을 들고 쭈뼛쭈뼛 하다가 어렵게 들어와서 무슨 범죄 자수하다듯이 들어와서 놓고 가려는 걸 너희들 이게 뭐야? 라고 경찰관분들이 불러세워서 물어보고 자, 보니까 딱 내려놓고 그냥 도주하려고 했어요. 도주. 아. 도주하려고 했는데 멈춰. 경찰이 멈췄죠. 내용을 보니까 손편지하고 선물들이 들어있었던 세상에.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부터 경찰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말을 해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말 예쁜 벌을 내려야죠. 그래서 지구대 안에 견학도 시켜주고 또 범죄를 안 저질러도 순찰차를 탈 수 있는 특권을 잠시 누리게 해줬던 겁니다. 예, 커서 타면 안 돼요.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출근길 냠냠쩝쩝입니다. 자, 역시 사방가족께서 지하철 안에서 어떤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셨다는 겁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지하철 아니란 말이죠. 한 여성이 음식이 가득 된 통을 저렇게 들고 있는데 비닐 장갑까지 끼고서 그 채소를 입에다 쏙 넣었어 지금. 주변을 또 그 와중에 또 둘러보네 또. 그러면서 저칼로리 식사를 냠냠쩝쩝 이마까지 또 긁어요 또. 아유, 배고프면 뭐 먹을 수도 있지 뭐 별걸 갖고 다라고 하시려나요? 저는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지난 16일 오전이고요. 수도권 지하철 서해선 일산 방면 열차입니다. 한 여성이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음식 냄새가 풍겼는데 제보자 말에 따르면요. 이날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저 여성이 어떤 날에는 빵을 먹고 또 어떤 날에는 채소를 먹고 거의 매일같이 이 지하철에서 아침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지하철 혼자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식사는 좀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제가 예민한 건가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무슨 비닐 장갑까지 끼고 그걸 또 보고 또. 아예 저기서 먹으려고 처음부터 준비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해갖고 왔네요. 사실 지하철 안에서 뭐를 먹고 뭐 이러는 것 자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시나 봐요. 근데 제가 뭐 많은 분들한테 퀴즈를 낸다면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는 걸 금지하는 법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네, 같아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약관에 보면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은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다른 승객들한테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불결하거나 악취로 인해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바깥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역에서 내려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왠지 악취? 저분은 계속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법이라기보다 하위 약관이기 때문에 이걸 와서 역무원이 제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식사를 하고 계신데 이거는 그냥 공공의 상식이고 에티켓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 혹시 보시면 반성하시고 이제 집에서 드시거나 아니면 역에서 내려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커피 덕후 시어머니.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어젯밤에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네, 먹기 싫은 음료를 몇 년째 강요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는 30대 여성이고요. 결혼 4년 차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커피 드실 때마다 매번 너도 한 잔 마실래? 이렇게 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연자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맛도 잘 모르겠고요. 커피를 입에도 안 댑니다. 그리고 이걸 시어머니도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4년간 매번 처음 물으시는 것 마냥 너도 커피 마실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루 한 잔씩은 건강에 좋다 이렇게 권하기까지 하시는데 사연자는 그때마다 편두통 있다, 커피 마시면 심장 너무 뛴다 핑계대면서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또 말도 없이 남편 통해서 디카페인 커피를 보내셔서 이제는 커피가 꼴도 보기 싫어질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요 어머니가 탄산에 꽂히신 거예요. 어허. 근데 사연자는 그 톡 쏘는 느낌이 싫어서 사실 탄산음료도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잘 안 마시는데도 한 잔씩 마셔봐라 이걸 또 시작하신 겁니다. 몸에 좋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음료를 자꾸 권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저는 카페인이 몸에서 받질 않아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아시겠습니까? 커피가 들어가면요 심장박동이 막 이렇게 빨라지고 하루 종일 잠을 못 자요. 맛도 모르겠어 나는. 혼자 드시라고요. 이젠 그것도 모자라서 탄산음료까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 괴롭히시면 혹시 기분 좋으세요? 동그라미. 백성민. 왜 내렸어? 아니. 진짜 왜 이렇게 급하게 내리셔?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어머니예요. 얘 말하는 것 좀 누가 보면 아주 그냥 시애미가 며느리 잡으려고 일부러 못 먹는 거 막 강요하는 줄 알겠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디카페인 보내줬잖니. 아이고 내 친구 상희는 주말마다 며느리하고 동네 브런치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도 떨고 한다길래 내가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우리 며느리랑 한번 커피 한번 마시고 싶다 한 것뿐인데 시애미를 아주 그냥 잡내 잡아 X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먼저 이제 사연자분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연자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만 어르신들 가끔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악의는 아닌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습관적으로 절대 고치지 않고 이렇게 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주변에도 계신데 뭐 저희 어머님이 그러신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같이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남편을 통해서 디카페인 커피를 건네받았다고 보면 그러면 그냥 그때마다 귀찮더라도 좀 웃어 넘기세요. 이분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건 한 번 말했으면 시어머니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들으시니까 자꾸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디카페인 커피까지 골라붙인 거 보면 일부러 괴롭히시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씩 웃으면서 저 안 먹는다고요, 안 먹는다고 그냥 매번 그렇게 한 번씩만 해주세요. 같이 사는 건 아니시니까. 네. 저 교수님의 설명도 궁금하네요. 네, 이런 경우 왕왕 많아요. 진짜? 이러신 분 주변에 맛있는 거 이거 반찬도 좀 먹어라, 이거 좀 먹어라, 이거 반찬 먹어라 이러면 엄마 좀 그만 좀 먹으라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라고 얘기하는 남자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서 이거를 피딩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먹었을 때 맛있는 거를 내 자식이나 가족한테 막 먹이시면서 너무 행복하신 어른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피딩을 하는 걸 내 마음이 너무 채워지고 행복해서인데 그걸 싫어하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역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어머니께서는 디카페인 커피도 보내주신 걸 보면 커피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좀 맛있게 한번 먹어보지라는 의도신 것 같아요. 짜증이 좀 나실 수도 있겠는데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때그때 잘 넘기시면 그래도 그냥 어머니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말 맛있는 거 주고 싶은 의도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이 기자는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고역이실 수는 있는데 그냥 저는 싫다니까요. 어머니 하시거나 아니면 입 한 입 대보시고 전 역시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매번 넘기시면 될 일이 아닐지 이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더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X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세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백 괜찮아요. 변호사님의 근데 4년째잖아요. 이게 뭐 그냥 몇 번 그렇게 넘어간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4년 동안 주구장창 똑같이 계속 커피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 탄산으로 바뀌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어머니가 지금 제보자를 싫어해서 그러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그 호의도 상대방에게 짜증으로 올 수도 있고 그 짜증이 결국 안 좋게 이게 충분히 시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어머니에게 좀 완곡하게
남편분께서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에 가면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도 팔고 우유도 팔고 다른 거 팔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기호식품입니다. 근데 기호식품을 내가 하는 거를 너도 똑같이 하라고 4년째 강요하는 거. 이게 한두 번이라면 지금 이 세 분의 말씀이 맞는데 이게 4년째라는 게 문제인 거죠. 아, 뭐 반박하실 말씀은 없으신가 봐요. 아니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4년째잖아요, 강요라뇨. 4년째. 4년을 함께 살았다라고 하면 저도 충분히 너무 스트레스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못 바뀌는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저도 처음 들어본 용어입니다. 피딩이라고 먹인다라는 건데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신 분이에요. 나쁜 마음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 이 스트레스가 되지만 못 바뀌는 서로가 잘 찾아보면 저도 그런 게 있고 아마 백 변호사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뭐가요? 그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큰일 났네. 견뎌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 털도 잘 안 깎고 다니잖아요, 백 변호사. 다 보고 넘기는 거예요. 인식 공격을 하는데 와, 이걸 털 얘기까지 여기서 이거랑 나왔어. 분석해서 커피랑 털이랑 10년째 보고 있어도 말 안 하잖아요. 진짜. 와, 괜찮아요. 커피랑 아, 털을 거기서, 등가루 네. 놓으셨어. 갑자기 인식 공격 들어오시네요. 야. 근데 또 그리고 또 시어머니께서 이게 애정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래도 막 애정 표현으로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막 내가 주는 음식으로 꽉꽉 채우시는 각종 이제 우리가 애정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자식한테 뭘 먹이고 싶은 거니까 이거 제 생각에 4년 아니라 안 없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잘 이렇게 넘기시는 걸 빨리 만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일단 안홍기님 싫은 건 그래도 싫은 거죠. 스트레스 받을 정도인데요 하셨고요. 사랑한스프님 저희 시아버님은 20년째 우유를 권하세요. 저는 우유 소화 못하거든요. 그냥 매번 싫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령님 사연자분이 약간 예민하신 것도 같아요 하셨고요. 클레니님 솔직히 혼자 먹으면서 권유도 안 하시는 제 시어머니보다 100번 나으세요.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